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병TV의 민병웅입니다. 오늘은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용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민병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빨간색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한 이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과 국민들이 몸소 만들어진 검찰개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라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10월 29일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고 그 직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었죠. 그런데 이 약속마저 깨고 공수처법부터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을 처리를 서두르는가 라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패스트트랙, 즉 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공수처 법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새 하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니 우리는 직접 국회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두 개의 안을 비교해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게. 그리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입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인사권입니다. 민주당안 제5조 제1항에 보면 제5조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안 제5조 제1항에 보면은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인사청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민주당안은 대통령의 입김이 많이 반영되는 구조이지만 바른미래당안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더 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안은 추천위원회 구성이 민주당안과 같아서 결국은 국회의 동의가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대통령의 임명을 정당화해주는 역할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한번 조문을 살펴볼까요? 바른미래당 제6조 사항의 추천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호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있죠. 이거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두 번째 법원행정처장,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거는 다행히라도 2013년도에 직선제로 바뀌었습니다. 4호에 보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이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현재 민주당밖에 없죠. 자유한국당은 이미 당명이 바뀌었고 그 동일성에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결국 아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될 것 같습니다. 5호에 보면 전후의 교섭단체 외에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아마도 여기에 자유한국당 1명이 몫이 해당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조문을 보면 결국 추천이 7명 중 한국당 추천 목은 1명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고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추천위원 6명이 대통령 손아귀에 다 들어가게 되겠죠.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함부로 앉히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조문을 보고도 민주당의 말이 사실로 믿어지나요? 거짓말인 게 조문을 보니 명백히 드러나죠. 게다가 제8조에는 수사처 검사가 25명인데 수사처 검사는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 공수처 검사 25명이 민병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등으로 채워진다면 좌파 버피아 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차이 나는 것은 기소 권한입니다. 검찰 권력의 핵심이 기소 독점권에 있기 때문에 이를 깨는 것이 검찰개혁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에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소 독점권을 어떻게 깨느냐, 어떻게 견제하느냐입니다. 다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제20조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바미당한 제18조에 보면은 부패수사처는 공소제기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 이후에 기소권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바미당안은 민주당안보다 기소권을 좀 더 제한해 기소권은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소권 부분은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즉 검찰개혁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 후 기소 여부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거머쥐게 되는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소속의 금태섭 의원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해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다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도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주자는 것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죠. 또한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과도 모순되고 또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논리와도 모순됩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쪽으로 간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게 되겠죠. 즉 옥상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차이점은 아니지만 민주당안과 바미당안 모두 제24조와 제20조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첩 규정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제24조를 보면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미당한 제20조에도 보면은 부패 수사처의 부패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는 부패 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가지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인 것입니다. 예컨대 조국 법무장관 수사할 때 공수처가 있었다면 아마도 수사 방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바로 공수처로 그 사건을 가지고 와서 은폐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첩 규정으로 아마도 조국을 다시 구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던데 오히려 더 국정농단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민주당안과 바미당안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세 가지 점에서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국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두 개의 안을 확인해 보시면 저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없앤 다음 독립적인 기구에 검찰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굳이 공수처 같은 것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일로 검경이 서로 얼굴 붉히며 삿대질하는 추한 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수처 법안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빨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민병웅TV의 민병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